해보자. 잠깐만. 지난번에 6번까지 했던 것 같고요. 오늘 7번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되겠죠? 예. 한 번은 풀어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사실 내신에도 나올 만한 난이도의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번 볼게요. 뭐 얘가 2보다 큰데 그거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준 거 말고요. 곡선 볼게요, 곡선. 봐보세요. 네, y는 얘랑 이 두 곡선을 보면은 뭔가 좀 약간 와닿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와닿아야 되냐면, 그쵸.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수랑 로그를 같이 주면요. 일단 밑을 확인하세요. 각각의 밑을. 밑이 같죠? 그러면은 일단 역함수를 활용한 문제풀이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역함수는 아니거든요. 이제 입안에서 좀 할 게 있는데, 들어보세요.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네들은 역함수예요. 이게 역함수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감사. 근데 들어보세요. 네, 둘은 역함수인데 예를 들어 제가 얘를 이렇게 해서 y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얘랑 얘는 역함수가 아니겠죠? 얘네 둘은 역함수인데 얘를 변화시켰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역함수가 아니죠? 이 친구의 역함수를 찾으려면 들어보세요. 역함수라는 거는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을 바꾸는 거잖아요.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을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친구를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이 친구를 x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해주면 얘네들끼리 또 역함수인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 친구를 x 대신에 2x를 넣어볼게요. 지난번에 했던 확대축소 개념으로 이 함수를 x축으로 2분의 1배 축소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x 대신 2x를 대입했어요. 그럼 또 이제 얘랑 얘는 역함수가 아니죠. 얘네끼리만 역함수니까. 근데 보세요. 역함수였던 얘를 이제 y 대신에 2y를 대입해주면 이렇게요. 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끼리 또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y축으로 이제 원래 역함수였던 애들을 얘를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반대편은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한다면 xy 역할을 바꿔서 이제 해주면 또 마찬가지로 얘는 y 대신 2y를 대입해주면 그럼 또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들어보세요. 이건 필기 한번 해놓는 게 좋겠죠? 네. 그럼 얘네들을 보면은 얘네는 역함수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얘네끼리 역함수인데 얘랑 얘끼리만 역함수인데 이 친구를 y로 이만큼 이동했죠. 그럼 얘를 x로 이만큼 이동해야 서로 역함수인데 얘도 y로 이만큼 이동이 돼 있잖아요. 얘네 역함수는 아닌 거죠, 현재. 현재 역함수는 아닌 거죠. 좀 지우지 말고 할게요, 이거. 그러니까 두 아이가 역함수가 아닌 건 알았는데 이게 그 킬러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친구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 살살 그려볼게요. 원래 역함수였던 애들을 아이고 AX제곱이죠. 원래 역함수였던 애들을 동시에 이만큼 이동시켜줬죠. 동시에 이만큼 이동하면 y축만 2를 내리면 되겠죠. 그렇죠? y축만 2를 내리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 다시 한번 원래 친구들은 x는
y는 x 대칭이었을 건데, 원래 친구들은. 그쵸? 에이씨, 원래 친구들은. 근데 얘네를 몽땅 이만큼 들어 올린다고 치면은, 몽땅 이만큼 들어 올린다 치면은, 다 같이 이를 올려보면, 얘도 이만큼 올라간다 치면은, 얘네 둘은 이제 이 함수에 대한 대칭을 하고 있겠네요? 이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y는 x 플러스 2 대칭을 현재 하고 있구나. 이 두 아이가. 라는 걸 알고 풀었으면 훨씬 더 이제 잘 풀었을 수 있죠. 그쵸? 좀 약간 설명이 길었는데 워밍업도 할 겸 수업 시작했으니까 이제 좀 찬찬히 설명해봤고요. 다음부터는 이거보단 짧게 설명할 거예요. 알았죠?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뭘 생각해라? 일단 지수로그 함수가 같이 나왔는데 밑이 똑같은 애가 나왔으면은 역함수를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원본형에서 각각 얘네가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따져보시면 좋겠고 이걸 따지다 보면은 현재 이 아이들이 누구한테 대칭인지도 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를 하나 그렸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뭐 어딘가 있겠죠? 이런 데다 그려볼게요. 하나 그렸고 만나는 점이 A와 B라고 한답니다. A와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19이고 잠깐만요. 넓이가 뭐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중심으로 한다 했으니까 얘네의 중점이 이제 중심이겠네요. 미안. 얘네들이 지름으로 한다 했으니까 둘의 중심은 얘 위에 있겠네요. 그쵸? 이게 원이 하나 그려지겠죠? 이런 원이 있대요. 네. 자, 이 원의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19래요. 아, 네.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19다라는 걸 줬다는 건 벌써 X좌표를 알았죠? 응? 2분의 19, 2분의 15라고? 네. 대답을 해준 거죠. 네, 2분의 15죠. 네, 이렇게 이제 중심의 XY좌표를 알았죠? 저 위에다가, 넓이가 2분의 이제 121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아마 루트 2분의 11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2분의 11 루트 2라는 건데, 그럼 우리는 이제 웬만한 걸 다 알았죠? 반지름이 이렇다는 거는, 자, 이렇다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X랑 Y랑 여기 변의 비율이 이제 1대1대 루트 2죠? 1대1대 루트 2인데, 지금 현재 2분의 11 루트 1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다 2분의 11씩 떨어져 있겠네요. 그쵸? 1대1대 루트 2니까. 따라서 A점의 좌표가 바로 나왔네요. A점의 좌표는 얘로부터 왼쪽으로 2분의 11 가니까 2, 그다음에 얘로부터 2분의 11 올라가니까 15가 되겠죠? 15 맞냐? 맞지? 네, 맞죠? 네, 2, 15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뭐 구하는 거죠? A의 제곱 구하는 거예요. 끝났죠? 이제 얘를 여기에 대입하면은 A의 제곱 더하기 2가 15니까 A제곱 13이라고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역함수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보시고 두 아이를 모두 2씩 올렸다면은 Y는 X도 같이 올라가서 이거 대칭이구나 알아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울기 1짜리에 대한 걸로는 1대1대 루트 2는 금방 나올 수 있겠죠. 그쵸? 네, 이렇게 풀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 것들이 좀 어려웠는데 이번 시간 것들 7번은 좀 쉬운 편이고 뒤에 보니까 다 인간치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한번 쓱 봤어요. 만들고 나서 보니까 다 괜찮은데 다 뒤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포인트만 알면은 뭐 거의 2, 3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포인트를 모르니까 지금 오래 걸리시는 거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이제 여기서 배워갈 건데 문제가 뭐냐면 뒤에 이제 그 25번, 26번 여기가 좀 빡세거든요. 27번까지. 제가 25번은 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25번은 일단 패스를 할지 아니면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그냥 거기에 올릴지 좀 고민입니다. 여기서 풀면 30분 넘게 걸릴거든요. 이 문제만. 네. 설명을 간단하게 한다 쳐도요. 네. 그러니까
25번은 패스하고 영상만 찍을 수도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8번 갈게요. 네. 이 정도면 워밍업이 된 것 같으니까. 네, 야, 민혁아. 민혁아? 네. 동현이 이거 풀어왔냐? 좋아요. 민혁이 못 풀었어요? 네. 그럼 동현이한테 물어볼 거야. 민혁이 풀어왔냐고. 네. 갈게요. 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수함수가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은, 그리고 여기 경계선도 뭔지 모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뭔가 약간 멘탈이 살짝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수로그 함수, 특히 지수함수는 그냥 얘를 띡 보면서, 밑이 1보다 크네? x 아무것도 없네? 이 함수는 안 봐도 뻔하게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개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얘 보세요. 얘는 원본형이 뭐였겠어요? 이 친구는 원본형이 2의 마이너스 x였을 거예요. 걔를 막 이동시켰겠죠. 이 친구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을 거죠. 그쵸? 이런 그림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를 기준으로, X는 A를 기준으로, 자, 이제 지수함수의 중요한 거, 증가하냐, 감소하냐? 두 번째로 점근선이거든요? 이 친구 점근선이 B래요. 문제에서 B 양수로 나와 있으니까. 이 친구 점근선이 3B래요. 더 위에 있겠죠? B가 양수니까. 그린 다음에 그냥 이 친구 냅다 그리세요. 이 친구요, 냅다 그리세요. 대충. 그러니까 증가하는 지수함수, 감소하는 지수함수 그려놓고 문제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 나왔을 때, 특히 지수함수 나왔을 때는 그냥 이 녀석의 원본형 있죠? 얘는 원본이 2의 x였겠죠? 얘는 원본이 2의 마이너스 x였겠죠? 그 원본의 개형만 가지고 일단 그려놓고 문제 관찰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막 이 함수가 정확히 무슨 점을 지나야 되고 뭐 어딜 지나야 되고를 따지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대충 그려놓고 보는 거예요, 개형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따져야 돼요. 지수함수 나오면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리고 점근선 어디 있냐만 보시고 대충 그리면 됩니다. 이제 문제를 볼게요. 뭐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이 뭐 4B 플러스 8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볼게요. T라는 애가 갑자기 나와요. T가 B부터 K인가? 네, B부터 K일 때 이거일 때 이 fx랑 y는 t가 만나는 게 한계래요. 이 그림은 망했죠? 그쵸? 망한 건 아니고 k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그림으로 따지면, 이 그림 망했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하나만 만나는 t를 구해보려고 봤더니 여기까지는 하나만 만나요. 근데 여기 위에는 두 개 만나니까 끊겼죠? 다시 여기서부터 하나씩 만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의 t의 범위는 대충 뭐부터 뭐까지? 여기 b부터네. b부터 3b까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또 무언가부터 무언가까지 두 개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딱 요거 범위 하나래요. 네, 딱 요거 범위 하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얘네가 하나씩만 만나게 어떻게 해줄 건데, 그 그림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그림이 이렇게만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친구랑 하나씩 만나다가 나머지는 얘로 체인지가 돼야 되니까 너무 쉽게도 B, 3B는 그대로 있는데, 아마도 이 친구가 올라오다가 여기서 딱 만나고 여기서 체인지가 되는 거죠, 함수가. 이러면 하나씩만 만나겠죠. 네. 너무 쉽잖아요, 그쵸? 난 개형을 알았고 점근선 따졌더니 하나씩만 만나게 하는 애가 B부터 K까지인데, B부터는 이제 맞고 쭉 하나씩만 만나다가 여기까지. 이게 K인 거죠. 네. 진짜 쉬워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못 풀었다면 평상시에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뭘 안 하고 있는 거냐면, 지수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거를 갖다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비두고 어렵네 하고 있는 거예요. 얘 원본형은 이거죠. 그럼 이 친구는 y는 2x제곱 원점 대칭한 거죠. y는 2x제곱 이렇게 생긴 애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그쵸? 아, 이 그림을 뭐 어떻게, 그러니까 나 이 그림을 갖다가 어딘가에다 갖다 그려야지? 라는 그래프 그리는 마인드가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지수함수는 진짜 쉬워요. 어차피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이 넷 중 하나거든요? 넷 중 하나만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면 돼요. 정답을 마무리할게요. 이제 보세요. t의 범위 맞죠? 다 한 개씩에다가 여기서도 한 개, 얘는 점근선이니까 안 만나고 한 개, k까지 딱 나왔으니까 봅시다. 왼쪽 지수함수에 a를 넣었을 때 3b가 나와야 되나 봐요. 여기다가 a 넣으면 3b 나와야 되는데요. 써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이거 틀린 그림이니까. 자, 이 지수함수에다가 a를 넣으면 3b가 나오나 보다. 또 뭐가 있나요? 이쪽 지수함수에 a를 넣으면 k가 나오는데 문제 맨 위에 k의 최대값이 4b 플러스 8이래요. 얘가 4b 플러스 8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k를 요 밑에 잡아도 되고 밑에 잡아도 되는 거 맞는데 제일 높게 잡을 수 있는 건 여기잖니? 라고 말하는 거고 어쨌든 다 한 개씩 만나니까. 자, 오른쪽 그래프에 a 넣으면은 요거 나온대요. 오른쪽 그래프에 a 넣으면 얘가 나온대요. 자, 이제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연립하러 갑시다. 뭐라 할까? b는으로 해볼까요? b는 2 하나 나누고 그러니까 2에 a 플러스 2가 b, 여기도 b 넘기면은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 마이너스 8이 b. 자, 둘 다 b니까 2에 a 플러스 2가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 빼기 8이군요. 예, 요거를 풀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양변에 4를 나누고요. 앞에 8 빼고요. 2에 a제곱 곱해주면은 2에 2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자, 2에 a제곱이 이거나 마 4네요. 그쵸? 이겠죠? 그쵸? 잠깐만. 2 곱하기가 빠졌네요. 그쵸? 네. 그쵸? 이러면 되겠죠? 얘가 1이구나. 자, 얘가 1이면, b가 8이구나. 다 나왔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9겠네요. 그쵸? 1번이겠죠? 네. 문제 어렵지 않죠? 네. 9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학교 내신에 역시 나올 수 있는 좋은 문제고요. 이 문제가 이제 지수로고 함수가 아니라 지수 파트에 있는 문제잖아요. 지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꼽으라 그러면 동현아 뭐야? 무슨 헛소리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지수 함수 말고요. 지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a의 n제곱근. 근데 이거 로그 문제냐? 다른 거구나. 미안해요. 어쨌든 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거예요. 어디 있냐? 그 문제는. 뒤에 있냐? 네. 한참 뒤에 있네요. 네. 네, 패스합시다. 네. 자, 이거 로그 문제니까 로그로 갈게요. 그럼 로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로그에서는 사실 그냥 로그 말고도 로그 방부등식에서도 중요한 건데 당연하게도 자, 미체 범위와 그 다음에 진수의 범위를 꼭 따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로그 문제로 킬러 문제 내면은 얘로 낚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볼게요, 한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았으면 본인은 현재 로그가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다는 뜻인데 만약에 틀렸으면은 지금 점검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 방부등식에서 분명 한번 털리는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검 한번 잘 해주세요. 한번 문제 볼게요. 이게 수능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수능이었는지 구평인지 까먹었는데 수능 만드는 곳에서 낸 거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아닌가? 잘 모를래나? 얘들아, 너희가 지금 2학년이니까 3, 6, 9, 11 모를 보잖아. 야, 1학년도 다음 주 화요일에 보냐? 모의고사? 2학년도? 아, 그래요? 다음 주 화요일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3월 모의고사. 네, 보세요. 1, 2학년은 이렇게 보고, 3학년이 3, 4, 6, 7, 9, 10, 11은 수능이니까. 얘는 수능이죠. 이렇게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얘네들은 수능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드는 모의고사예요. 그러면은 1학년에 이거 4개, 1, 2학년 이거 4개랑 그 다음에 3학년에 이거 4개는 교육청이라는 곳에서 만들거든요. 네, 교육청은 4가지가 있어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얘네가 이제 1년에 한 개씩 나눠서 내거든요. 산모는 서울에서 내나? 모르겠네. 서울이래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는 거죠. 그쵸? 얘네가 내는 문제는 그냥 대충 그냥 퀄리티도 그렇고 그냥 그런데 3학년 때 이거 3개를 못 보면은 이거 2개를 못 보면 사실 수능 안 보는 게 낫거든요. 수능 만드는 곳에서 만드는 곳인데 거기랑 내가 안 맞아? 그럼 정시로 대학을 못 가죠. 그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수능 봤을 때 얘를 제일 잘 봤었고요. 그 다음에 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였거든요. 나머지 4, 5, 6, 7 가져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거면은 얘네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얘가 이 3개 중에 하나에서 나온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로그인데도 이제 수능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맞죠? 어쨌든 나중 일이니까 여러분들 3학년 때, 그쵸? 네, 3학년 때 일이고 여튼 이래요. 하여튼 얘네 모의고사 잘 봐놓고 얘네 못 봤으면은 좀 좋은 게 아니에요. 알았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지울게요. 네. 자, 한번 볼까요? 물론 다 잘 보면 또 베스트죠. 그쵸? 네, 로그 문제가 나왔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진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보세요. 루트가 나오면은 루트 내부는 0 이상이 맞는데 진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냥 이거 0보다 크다라고 가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루트만 따지면 0 이상이어도 되거든요. 근데 로그의 진수니까 0보다 크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아마 아주 쉽게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이거냐? 맞는 거지 뭐 쓰지도 않았는데 내 맞아요는 뭐야? 얘 이제 넘겨보면은 아니 아직 여기 쓰지도 않았다니까. 자, 일단은 알겠어요. 알았다. 동원이가 계속 우기고 있네. 네. 아니, 나 마이너스 5도 안 썼거든. 근데 맞다 그래가지고. 자, 일단 보고. 알았어, 동원아 또 삐질라 그러네, 또 그냥, 요즘에 사춘기 아니었는데 또 그냥, 자,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n의 범위가. 두 번째 거 볼까요? 당연히 75 마이너스 kn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n이 k분의 75보다 작네요.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둘의 교집합이 이제 얘네들의 범위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얘들 로그 x-3 플러스 로그 10-x 이렇게 나오면은 자, 이것 때문에 x가 3보다 큰데 이것 때문에 x가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둘의 교집합이 이제 진수 범위인 거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집합을 보려고 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교집합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k가 1이잖아요? 그러면은 n이 75보다 작다? 그럼 얘가 혼자 교집합이에요. 75보다 작은 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k가 만약에 한 10쯤 된다? 10이면 여기 7.5죠. 그러면 7.5보다 작다랑 얘랑 교집합을 하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겠죠? 교집합이.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k의 값에 따라서 교집합이 바뀐다는 걸 알았으면은 니네가 취해야 될 행동은 경우를 나누는 거죠.
K가 어차피 자연수니까, 자,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교집합이 그대로 얘인 경우는 K가 1에서 5까지죠. 5까지 넣으면 15니까 딱 교집합이 똑같죠, 제로. 근데 반대로 이제 K가 6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교집합이 이렇게 바뀌죠. 얘가 더 15보다 작아질 거니까 교집합이 이렇게 바뀝니다. 마이너스 5를 침범하진 않아요. 뭐 K 자연수기 때문에 양수라서 이제 이렇게 교집합이 바뀌죠. 그쵸? 그러니까 이 생각까지가 일단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1등급을 항상 상수로 받고 싶다면 이건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보세요. 저 기본 한 거예요. 진수범위 찾는 거 기본이었어. 그리고 진수범위의 교집합 궁금해하는 거 기본이야. 로그 문제 푸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떡해. 기본인데 여기서 이 K의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있네? 까지 하는 건 1등급의 기본이에요.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이지만, 알았죠? 경우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문제를 확인할 건데, 어쨌든 이 문제가 얘 빼기 얘가 양수래매요. 뭐 양수래. 그래서 좀 정리 좀 해보자. 이거 좀 넘길게, 오른쪽으로. 넘기고, 이거 2분의 1 앞으로 좀 빼자. 뺄 수 있잖아? 얘도 밑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또 덕목이니까. 빼자. 2분의 1 나눠지겠다. 그치? 그럼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밑이 2인 로그? 밑이 2인 로그는 증가함수니까. 야, 왼쪽이 더 크고 싶으면 들어간 애가 더 커야 되겠다. 증가함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푸는 거네? 얘가 75-KM보다 크면 되겠네. 밑이 2니까. 그치? 그렇죠? 이걸 어떻게 푸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풀려요. 75가 없어지면서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n제곱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0의 n이 0보다 작다가 되면서 자, n 값이 0과 k 플러스 10으로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간단하게 줬어요. 네, 동현이 이거 못 풀었을 텐데. 네. 아니라고? 답 뭔데? 못 풀었네. 틀린 거. 아니야, 4번 맞아. 안 낚였네. 네, 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들어보세요.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라고 그랬어요. n의 개수가 12개. 일단 12개이고 싶으니까, 자연수 n이 12개이고 싶으니까 일단 k에 3을 넣어보고 싶죠. 13부터 0 사이에선 12개가 맞잖아요. K가 3이면 여기죠. 진수 범위가 이럴 때 K가 3이면 얘랑 같이 교집합을 정답으로 낼 거니까 요거예요. 12개 나오네요. 그쵸? K3 맞아요. 그쵸? 두 번째로 볼게요. 그러면은 K가 만약에 4라면 14 이하인데 4일 때는 요거 교집합이면 14니까 12개가 넘죠. 13개죠. 고민하다가 보니까 다른 게 더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가 K 값이 늘어나면은 어차피 얘랑 교집합을 볼 건데 얘 때문에 또 n의 개수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3 말고 4, 5, 6, 7 넣으면 점점점 n의 개수가 올라가게 만들지만 여기는 K를 올리면 n의 개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6을 넣어보면 대충 한 12점 얼마 나오거든요. K 6 넣으면 여긴 6 넣으면 16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둘의 교집합을 할 거니까 결국 0보다 크고 12점 얼마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면서 또 12개가 나오네요. 그쵸? K가 6일 때 말이죠. 네. K가 7이면요. 7이면은 10점 얼마라서 안 돼요. 네, 8이면 더 안 되겠죠. 그쵸?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K가 3과 6 두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쪽은 이제 밑에 쪽의 진수 범위 때문에 여기서 12개가 나오는 케이스. 자, 위에 쪽은 진수 범위 일정한데 이제 K에 3 넣으면 나오는 케이스였죠.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학교 선생님이면 거의 무조건 낼 거예요. 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기본만 알면 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의 학교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네,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네, 도저히 무슨 생각으로 이제 내신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로 킬러 문제 내야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알았죠? 일단은 이제 9번을 했네요. 10번 문제 가볼게요. 10번 문제도 다분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그 수능 내는 곳에서 낸 모의고사인데 10번 문제도 잠깐 볼게요. 얘도 굉장히 기본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10번 문제 볼게요. 얘를 하고 쉬면 될 듯요. 얘하고 잠깐만 쉴게요. 자,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줬어요. 이것도 기본적인 마인드부터 하나하나 따집시다. 필기 좀 해주세요. 알았죠? 삼각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들어보죠. 삼각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구간을 항상 주거든요. 진짜 거의 줘요.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 나오는데, 이런 구간 안 주는 문제 거의 없거든요. 그럼 너희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대체 몇 주기일까? 이걸 따져야 됩니다. 0부터 2파이는 이 문제에서 몇 주기짜리 구간일까? 그러면 당연하게도 사인 그래프의 모양을 봐야겠죠? 이거 지금 무조건 하는 거라 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뭐 수능 보면은 만점 나오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제 평생 못 받을 수도 있는 게 수능 만점이긴 한데 수학에서 일단 제가 받아봤으니까 어떤 생각 가지면 좋은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몇 주기일까 궁금해야 되는데 이 함수를 보니까 그냥 sin x죠? x가 변화가 없네요. x가 뭐 2x, 3x가 아니죠? 그럼 얘 원래 주기가 2파이잖아요. 그쵸? 아, 한 주기 그려지는구나. 나 한 주기만 그리면 되겠다. sin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 그리면 되겠네. 를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는 거랑 차이가 커요. 진짜로. 누군가한테는 기본이겠죠.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한 거죠. 그쵸? 근데 이거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쵸? 한 주기를 그리면 되겠구나를 알았어요. 단지 A가 얼마인지 모르고 B가 얼마인지 몰라. A, B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자연수래. O 이하에. 자연수면 일단 A 때문에 뒤집힐 일은 없는 것 같아. 음수면 뒤집혀야 되겠지만. 오케이. 그럼 이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럼 두 번째로 보자. 야, 지수로그 함수에 점근선이 있듯이 사인 코사인 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는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 기준선이 뭐냐? 봐봐. 예를 들어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2를 그릴게. 그러면은 여기 x축이야. 기준선은 이런 애야. 딱 사인을 정가운데로 관통하는 친구. 이게 기준선이거든. 지금 이 문제는 보니까 기준선이 b야. 그러니까 너네는 y는 b를 쳐놓고 거기에서 사인을 그려놓으면 되는 거야. 이해했지? 이런 라인들을 가져주면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이런 그 잡지식도 아니야. 기본적인 것들을 잘 인지하면은 안 무서워. 그리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b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b로부터 그려지고 있겠다. 이 함수가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치? 자, 이렇게 해놓고서 문제를 볼게. 이제 읽어볼게. 기준선 되게 중요하다. 알았지? 근데 이 그래프가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 하여튼 이렇게 한 주기가 그려질 거고 기준선이 b인데 문제가 이런 얘기를 해. 야, 얘가 일단은 x는 파이랑 만나는 점을 구하래. x는 파이가 2선이거든? 들어봐. 무조건 한 개지. 아니, x는 파이랑 무조건 한 개지. 무조건 한 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 한 개야. 그리고 y는 1과 y는 3이랑 만나는 거. 그러니까 y는 1이 만약에 이렇게 있고 y는 3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y는 1과 만나는 건 없고 뭐 3과 만나는 거는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걔네들의 합집합이 3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합집합은 교집합은 하나로 치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지. 그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x는 파이가 이렇게 있는데 뭐 y는 3이 이렇게 있고
다음에 y는 1이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봐봐. 여기는 뻥 뚫려 있으니까 여기는 안 셀게. 야, 그럼 봐봐. 파란색이랑 만나는 거 1개. 첫 번째 빨간색이랑 만나는 거 1개. 두 번째랑 2개. 하면 총 4개냐? 1개, 1개, 2개, 4개냐?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로 친다는 거지. 합집합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너네는 이제 빨간 선과 파란 선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만 구하면 돼. 겹치는 거 따지지 않고. 이해했죠? 현재 이게 3개인 거죠. 하나, 둘, 3개. 됐죠? 이런 게 3개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A, B의 순서쌍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2개를 더하래. 더해서 최대랑 최소가 나올 거래. 그러면 이제 그 최대 최소를 곱하면 되는데. 자, 이제 이 문제는 어떤 마인드를 먹어야 되냐 그러면 들어가. 되게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정상적인 고3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 A가 1부터 5고 B가 1부터 5니까 A, B 순서쌍은 일단 25개야. 25개를 다 그려봐야 될까? 너무 많다.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들어. 솔직히 말을 할게. 이 문제는 25개를 거의 다 그리게 되어 있어. 생각보다 그리고 빠르게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능력치를 좀 보는 거고. 볼게. 내가 좀 하나 말하면은 25개나 그려야 되니까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면서 멘탈 나갈 시간에 일단 아무거나 하나 그려봐. 부탁이야. 진짜 1~2개 그리다 보면은 금방 그릴 수 있어. 자, 볼래? 그러면 이제 2개를 그릴 때도 중구난방 그리는 게 아니야. 뭐 1,1 그렸다가 아니면 3,4 그렸다가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지. 응? 종현아, 뭘 기준으로 할까? A, B 중에? B로 하고 싶어. 예, B로 하는 게 정배예요. B 이름 자체가 기준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은 B가 1일 때, B가 2일 때, B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다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 그냥 그리기만 하면 정답 공짜로 주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3 때 되면 어떤 마인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3들 입장에서 4점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해요. 왜냐하면 이 4점짜리 하나 맞추잖아요. 대학교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예를 들어 인천대 갈 거 인하대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 갈 거 연세대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하나 맞으려고 25개 그냥 그리겠죠. 맞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그려볼게요. 나는 그렇게까지 연연하지 않아 라고 하기에는 진짜 4점 하나로 대학교 바뀌면 진짜 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피말리는 거거든요.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 이게 뭐냐? B가 1일 때예요. 기준선. 그리고요, 이제부터 뭘 해놓을 거냐면, 자, Y는 1과 Y는 3을 그려놓을 거예요. 뭐야, 3. 첫 번째 것만 천천히 하고, 그 다음 거는 빠르게 할게요. 그 다음에 X는 파이를 그려야죠. 저는 2파이까지만 그릴 예정이라 쳐볼게요. 예를 들어 A가 1이라면 그냥 말했잖아. 어떻게 그려지는지 말했잖아.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자, 님들이 보기에 그러면은 빨간과 파란과 만나는 거 딱 하나예요. 얘는 탈락이네요. B가 1인데 A가 1인 건 탈락이죠. 여기는 포함되지 않아요. 열린 구간이니까. 자, B가 2면요. 2면은 뭐 하나 더 생겼어요. 하나, 2개예요. 안 되겠죠, 아직? 3이면요? 3이면은 하나, 둘, 3개니까 오케이예요. 그럼 4도, 5도 오케이겠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되니까 B가 1일 때 A가 될 수 있는 거 3, 4, 5네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할 수 있죠. 자, 그쵸? 자, B가 2인 거 해볼까요? 네. B가 2인 거 해볼게요. 은근히 금방 그릴 수 있어요. 벌써 5개가 끝난 거예요. 네. B가 2인 거. 자, Y는 1을 쳐놓고, 그 다음에 Y는 3을 쳐놓고, 그 다음에 X는 파이를 치고, 저는 좀 빠르게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시험 볼 때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1자리 그려볼게요. 뭐야. A가 1자리. 벌써 3개를 만났어요. B가 2일 땐 A가 1이 된대요.
A가 2는요? 2가 안 됩니다. 자, 올라가고 내려가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 다음 것도 다 안 되겠죠? 3, 4, 5? 이런 식으로 따져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3일 때도 5개니까, 그쵸?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안 되겠죠? 찾아주면 되겠죠? 그쵸? B가 2일 때는 이제 A가 1만 되더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B가 3일 때는요? B가 3일 때는 1로 갈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자.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지는 넓으니까 여기다 그냥 다 그리시면 돼요. 이번엔 B가 3일 때니까 여기일 거예요. 그쵸? 여기서 이제 A가 1일 때는, 아이고야, 하나밖에 없죠. A가 2일 때 2개가 생기지만 안 될 거예요. A가 3일 때부터 하나, 둘, 3개네요. 그쵸? 그러면은, B가 3일 때는 A가 역시 3, 4, 5군요.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겠죠. B가 4일 때 볼까요? 여기다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 짓을 생각보다 금방 하고 있죠. 25개를 한다고 했지만 벌써 16개가 끝난 거죠. 그쵸? 이걸 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이런 걸 수능이 원했대요. 알았죠? 그러니까 원하는 걸 해줘야겠죠? B가 4일 때입니다. 자, 1이에요. 하나, 2개네요. 2는요? 2부터는 3개예요. 자, 근데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하다. B가 3일 때 잠깐만. B가 3일 때 잠깐만. 맞게 한 거지? B가 4일 때 보자. 뭐 이상한데? B가 4일 때 하는 거다, 지금. 4일 때. 봐봐. A가 2일 때는 하나, 둘, 3개가 맞는데, A가 3이면, 하나, 둘, 셋, 4개니까 A가 3은 안 돼요. 4도 안 돼요. 5도 안 됩니다. 원하는 것보다 늘었어요. 그쵸? 딱 3개만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가 4일 때는 2만요? A가 2만 된다고 하네요. B가 5일 때는요? 여기다 할까요? 3, 4, 5니까. 자, 1일 때 안 되겠죠? 2일 때 딱 2개니까 안 되겠죠? 3일 때가 딱 3개니까 되고, 4일 때는 또 안 돼요. 네, 4일 때는 늘었어요. 왜요? 4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 되니까 안 됩니다. 5일 때는 더 늘어났겠죠? 그쵸? 그러니까 3일 때만 된다고요? 예, 열심히 다 해봤어요. 이제 A, B가 될 수 있는 조합들이 다 나왔는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최대값은 8이에요. 3, 5거나 아니면은 5, 3으로 해서 최대값 8이죠. 그리고 최소값은 가만히 보면은 2랑 1, 3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최소와 최대를 구했으니까 3 곱하기 8, 24가 정답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 문제 들어보세요. 막 괴랄 맞기 어렵나요? 그렇지 않아요. 님들한테 그냥 야 A배 해라 사인 Y로 A배 하고 기준선 잘 맞춰서 그려라. 만나는 것만 봐라. 라는 문제거든요. 이걸 제가 빠르게 풀었지만 니들이 스스로 한 번은 꼭 그려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네. 이게 시험 문제 학교 시험에 나올만 하냐? 나올만 하니까 가져온 거죠. 그쵸?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쉬죠? 네. 왜? 선배님 왜? 열어. 어이구. 그냥 미안. 아니, 유치원아